자, 우리가 포토샵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 이거 지워주세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파일을 하나 오픈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파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파일을 단톡방에다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이 파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아나운서가 있었고 여기 요 사람을 지울 겁니다. 이 사람을 지울 거예요. 지우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는 스탬프라는 툴을 이용해서 지우기를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오픈해 보시죠. 자, 스탬프 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탬프 툴은 도장 툴이에요. 도장 툴.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확대를 하시고요. 먼저 여기 보시면 공이 있네요. 확대를 하시고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시고 네. 그 다음 복제를 하고자 할 위치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스탬프 툴 누르시고 사이즈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제할 위치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싹 바뀌어요. 이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복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커서 옆으로 이렇게 따라다녀요. 복제할 내용이 따라다닙니다. 가장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드래그. 자,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자, 여기 공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가려졌습니다. 공 가려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복제를 해서 지울 겁니다.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지울 건데, 자, 보세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라인이 지죠. 그러니까 스탬프 툴을 여기서 복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즉 이 라인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라인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탬프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하는 위치를 여러 번 바꿔줘야 돼요. 자, 조금만 더 크게 바꿔보고요. 자, 클릭하고 자, 이렇게요.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정말 조금씩 복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부분도 그 다음 다시 이렇게요. 뭐 여기야 이제 큰 문제 없으니까 복제를 하면 되겠고요. 그림자도 있네요. 그림자는 대충 복사하죠. 대충 복사하면 안 되겠네요. 그림자 지워졌고요. 하반신 지워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확대하고 스탬프 툴 더 작게 하고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해안선 라인 따라서 스탬프를 여러 번 조절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복제 툴을 가지고 어저께 공부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복제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복제가 완성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복제를 해보시죠.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한번 지워보시죠.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 말고 여기 있는 사람도 좀 보기 흉하죠? 자, 여기 있는 사람도 한번 지워보시죠. 지워보시는데 요걸 한번 지워보세요. 제가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기존의 방법으로 한번 지워보시고 다른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죠.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복제를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무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레이어라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캐드에도 레이어가 있고요, 포토샵에도 레이어가 있고, 맥스에도 레이어가 있으며 심지어 스케치업에도 레이어를 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레이어라는 부분이고, 제가 레이어를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복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라는 이 아이콘에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제예요. 자,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 버려도 되고,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로 갖다 놓으셔도 복제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제가 복제를 해서 쓰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혹시 잘못되면은 이걸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복원을 염두에 두고 하나를 복사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위에 게 잘못되면 이거 지우면 그만이잖아요. 이거 지우면 다시 원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본으로 다시 작업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던 이 라쏘 툴로 자, 지금 이 부분에 있는 내용과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자, 라쏘 툴로 드래그 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선택된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드래그.
그 다음에 이동 툴이 있습니다. 이동 툴이요. 맨 위 여기 툴 메뉴 제일 상단에 이동 툴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동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구멍 나요. 이거 그냥 드래그하면 이렇게 구멍 납니다. 내가 선택한 걸 이동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걸 이동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가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비슷하게 가져다 놓는 거죠. 이렇게. 선택 해제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이 일로 복제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마크 툴로 하셔도 좋아요. 마크 툴로 드래그해서 복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경계가 계속 살아 있어서 복제를 할 때 불편하잖아요. 이 경계 지우는 방법이 셀렉트해 보면 안 나와 있나요? 뷰 메뉴에 있을까요? 여기 컨트롤 H인데 단축키는 컨트롤 H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컨트롤 H는 네, 맞네요. 컨트롤 H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뷰 메뉴에 보면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얘가 컨트롤 H가 경계 보이기 감축이에요. 자, 드래그해서 컨트롤 H 누르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복사했습니다. 이거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보이시나요? 레이어로 들어온 거?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와 같이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자, 맞춰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복제가 일어났는데 여기는 어때요? 경계가 지죠. 자, 일단은 경계 지는 거는 무시하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여기가 이렇게 틀이 이제 여기가 자국이 남잖아요. 요걸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레이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마스크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가면 마스크를 쓸 건데 오늘은 이레이즈를 가지고 써보죠. 어차피 우린 지금 명령어를 공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레이즈라는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파시티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리고 이 경계 부분을 살짝 리터칭 해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경계가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주의할 점은 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경계를 살짝 지워보세요.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지워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마스크로 합성을 합니다. 마스크만 알면 포토샵은 50%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처럼 제가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복제된 거 맞죠? 보시면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어딨냐면 마스크가 여기 있어요. 이게 마스크입니다. 그냥 이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레이어 오른쪽에 이렇게 마스크 아이콘이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얼굴에 마스크, 가면을 쓰죠. 가면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얼굴이 가려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가면을 씌우는 겁니다. 가면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가려지는 겁니다. 흰색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흰색 이외의 색을 써야만 마스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여기다가 제가 브러쉬를 선택하고 검정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이렇게 칠해보죠. 오버레이군요. 자,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감춰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흰색을 칠하게 되면 복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흰색을 칠한다는 얘기는 마스크를 벗겨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검정색을 칠하면 투명하게 되고 흰색을 칠하면 불투명하게 되고 이게 마스크의 개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야죠. 자, 분명히 경계가 어색하단 말이죠. 경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놓고 브러쉬 툴을 지정합니다. 흰색 또는 검정색 이렇게요. 흰색을 칠하면 다시 복원이 되고 이레이즈는 어떻게 돼요?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는 흰색을 칠하느냐 혹은 검정색을 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자, 검정색을 칠했어요. 나오네요. 얘가 나오네요. 흰색을 칠합니다. 얘가 가려지네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본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원본이 드러나면서 원래 거에다가 이렇게 원래 거에다가 그 위에 살짝 리터칭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감쪽같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죠. 검정색을 칠하면 검정색을 칠하면 투명하게 됩니다. 흰색을 칠하면 이렇게 감춰지겠죠. 자, 어떤가요? 금방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마스크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리터칭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는 이렇게 두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아이콘이 리터칭 툴인데요. 누르고 있으면 닫지, 번, 스폰지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닫지, 번, 스폰지. 닫지는 이미지를 밝게 만드는, 번은 이미지를 어둡게 만드는, 그리고 스폰지는 이미지의 색을 뽑아오는 겁니다. 즉 탈색이라고 하죠. 탈색입니다. 즉 해당 이미지를 밝고 어둡고 혹은 색을 빼서 무채색으로 만들든 이런 기능을 하는 기능이 바로 이 닫지 툴입니다. 닫지, 번, 스폰지예요.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고 나면 자, 이와 같이 햇빛에 의해서 얼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얼룩 같은 거를 좀 지워줘야 돼요.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똑같이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고 익스프레셔라고 해서 얘도 똑같아요. 오파시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부러 이거를 값을 100으로 놓겠습니다. 실제로 100으로 놓고 작업하시면 안 돼요. 이건 100으로 놓고 작업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리터칭을 해보죠. 자, 밝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소위 말하는 뽀샷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이미지를 밝게 리터칭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닫지 툴입니다. 닫지 툴을 쓰게 되면 그림자 부분이 사라지겠죠. 이와 같이. 자, 여러분들도 닫지 툴을 이용해서 한번 밝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번툴을 써보겠습니다. 번툴은 이미지를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번이란 얘기는 태우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에서 나온 게 번호예요. 번호라는 단어가 번에서 나온 겁니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어두워져요.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어둡게 만드는 것, 그건 번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조금만 리터칭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폰지요. 스폰지는 탈색입니다. 색을 빼오는 거예요. 색을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점점 빼오는 겁니다. 그러면 스펀지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색이 사라지니까 네, 흑백이 되는 거죠. 그레이 스케일이 돼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끝에 가서 이렇게 탈색을 하기 때문에 그레이 스케일이 돼 버립니다. 이게 스펀지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스펀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있는데 세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블루어 툴이 있고 샤픈 툴이 있고 스머지 툴이 있습니다. 블루어, 샤픈, 스머지라고 합니다. 블루어는 이미지의 경계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사진을 찍으면 아웃포커싱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변의 경계가 이렇게 뭉그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런 부분들 지금 경계가 다 뭉그러져 있죠. 근데 이렇게 경계를 뭉그러뜨리는 거, 쉽게 얘기해서 모자이크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모자이크로 만드는 건 아닌데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경계를 뭉그러뜨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눈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자, 제가 블루어를 실행해 보죠. 자, 경계가 흐릿해지는 거 맞나요? 원래는 이렇게 또렷했는데
블로어 툴을 이용해서 몇 번 리터칭 하니까 이렇게 경계가 뭉그러졌습니다. 이게 블로어 툴이에요.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는 것 블로어 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샤픈 툴을 볼 겁니다. 샤픈은 반대로 경계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게 샤픈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샤픈 툴은 절대로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써야 한 번,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리터칭, 이렇게 리터칭 하면 끝이에요. 그 이상 쓰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샤픈은 경계를 또렷하게 해줍니다. 지금 눈 부분이 이렇게 생겼지만 샤픈을 이용해서 한 번, 두 번. 자, 원래 이미지가 이런데 제가 세 번까지 리터칭 했습니다. 경계가 조금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스크린이 잘 안 보여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경계를 확인해 보면 경계가 조금 또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써야 두 번, 세 번? 그 이상은 못 써요. 자, 왜냐면 경계를 제가 계속 써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샤픈 툴을 계속 쓰면 이와 같이 픽셀이 지닌 원색이 드러나 버립니다. 샤픈 툴을 많이 쓰면 픽셀이 지닌 고유한 색상이 나버려요. 그래서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리터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찍고 나서 샤픈 툴로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리터칭 해주면 경계가 또렷해지면서 훨씬 더 보기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머지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크레파스를 그리고 그 크레파스를 손으로 문지르면 크레파스가 번져나가죠. 네, 그렇게 번지는 효과를 만드는 게 스머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머지 툴은 절대로 이 스트렝스를 100%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쭉 끌려나가요. 그래서 이 스트렝스를 한 10%나 20% 정도로 주고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경계가 밀려나갑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를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경계를 밀고 나가는 효과, 이게 스머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브러쉬 툴 바로 위에 보면 스포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드로퍼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르면 해당 위치에 색상 정보가 이렇게 쏙 들어옵니다. 해당 위치에 색상 정보를 불러오는, 픽셀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이 아이드롭입니다. 여기 아이드롭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또한 아이드로퍼 왼쪽에 보면 있는 이 아이콘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롭이라고 부릅니다. 크롭 툴이라고 하는데, 이 크롭 툴은 불러들인 이미지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명령어가 크롭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요.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각형 상자를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위치를 조절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미지를 딱 잘라냅니다. 다시 볼까요? 크롭 명령을 누르면 이렇게 격자가 나와요. 내가 이 격자를 움직여서 격자를 조절해서 엔터 치면 크롭 잘라냅니다. 잘라내기 툴이에요. 이미지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크롭 툴입니다.
이 해당 파일에 보시면 이렇게 둘레로 자가 나옵니다. 자. 룰러라고 하는데 뷰 메뉴에 보면 쇼 룰러라고 있습니다. 룰러. 뷰 메뉴에 보시면 룰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축키가 컨트롤 키하고 R 키입니다. 이거는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룰러로부터 이 자로부터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자로부터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동 툴에서 가이드를 움직이면 다시 가이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이드 버릴 수도 있고. 자, 가이드 끄집어낸 거 맞습니까? 이 가이드에 스냅이 붙어 있어요. 끝점, 중간점 이런 데 스냅이 붙습니다. 중간점에 이렇게 스냅이 돼요. 네, 여기가 중간점이네요. 중간이 되는 지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또 가이드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룰러의 이 부분, 자의 이 부분 있죠. 좌상단점에 아무것도 없는 지점 있죠. 여길 드래그해서 딱 오면 원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점을 바꿀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원점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원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점의 위치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원점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얘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복제하시죠. 이렇게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트랜스폼.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프리 트랜스폼이 있고 그 아래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프리 트랜스폼 쓰셔도 돼요. 스케일, 그러니까 크기 바꾸는 거죠. 로테이트, 회전하는 거. 스큐, 디스톨트, 퍼스펙티브, 랩. 이렇게 6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스케일 같은 경우야 이렇게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상태로 가고, Alt 키를 누르면 가운데로 움직입니다. Shift하고 Alt를 동시에 누르면 비례가 일정한 상태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T. 그러면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내가 어떤 변형을 줄 것인지 나온단 말이죠. 로테이트, 스케일과 로테이트는 굳이 하지 않아도 금방 돼요. 이렇게. 역시 Shift 키를 누르면 15도 단위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15도 단위로 회전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스큐부터 나옵니다. 조절점 하나씩 수정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조절점을 하나씩 수정하는 걸 말합니다. 스큐는 조절점을 이렇게 하나씩 수정하는 걸 말해요. 마치 사다리꼴처럼 만드는 거, 평행사변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스큐입니다. 스큐를 조절하면 자, 이렇게 건물이 기울어진 부분이
일자로 맞아 떨어지겠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생겼던, 이렇게 기울어졌던 건물이 똑바로 펼쳐진 것,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이번엔 디스톨트. 디스톨트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각 꼭지점마다 전부 다 왜곡을 주는 걸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얘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얘 디스톨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퍼스펙티브입니다.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주기예요. 이렇게 원근감 주기가 퍼스펙티브입니다. 원근감 주기예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곡이에요. 디스톨트처럼 이렇게 왜곡을 줄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핸들이 있어서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블룩 튀어나오기도 한다든지 혹은 느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랩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미지를 재밌게 찌그러뜨릴 수도 있겠죠. 바람에 날아가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랩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프리트랜스폼, 그 다음에 디스톨트, 그 다음에 자, 가이드를 적당히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쭉 올려주면 원래 위치가 여기였단 말이죠. 건물의 양 사이드, 그 다음 건물의 높이 이렇게 지정해 놓고 가이드로 이렇게 대략의 위치를 만들어 놓고 수정을 주는 겁니다. 디스톨트 위치를 맞춰 보세요. 뭐 100%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그렇듯이 비례만 맞으면 돼요. 대략 이 정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아직 우리가 패턴 넣는 걸 안 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나중에 패턴 넣는 거를 알면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레이어를 불러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럼 보면 얘는 바닥이잖아요. 바닥 라인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를 수정합니다. 프리트랜스폼, 스케일로, 다시 프리트랜스폼, 퍼스펙티브, 원근감 있게. 그럼 바닥 깔린 거 맞습니까? 바닥이 깔렸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또 나무가 있겠죠. 몰딩. 여기 몰딩이 조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뭐 라sso 툴을 이용해서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라sso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선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뭐 색상을 지정해서 입력해줘도 되죠. 이렇게. 또는 나무 같은 것, 나무 이미지를 어디서 구해다가 이제 지정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이 되겠군요. 얘는 이제 너무 크니까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디스톨트로 얘의 위치는 여기, 얘의 위치는 저기. 이런 식으로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죠. 그러면 원근감에 의해서 얘는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겠죠. 확대를 해서 위치를 잘 지정해 보자고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걸레바지가 된 거 맞습니까? 걸레바지 위치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지도 또 해봐야 되겠죠. 벽지가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촌스럽긴 하지만은 일단 그냥 한번 해보죠. 뭐 지금은 어떤 뭔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긴 벽지를 쓸 거예요. 그러면 자, 위치를 맞추고 역시 트랜스폼, 디스톨트, 자, 위치 맞추고 그 다음 코너점 맞추고 다시 코너점 맞추고 여기가 아니네요. 더 내려와야 되네요. 대략 여기 어디쯤 되는 거네요. 얘도 더 내려오고요. 이 정도쯤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벽지가 들어가겠네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컬러링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투시도가 나오면 원하는 재질 혹은 원하는 이런 벽지 이런 것들을 다 불러다가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전부 다 레이어로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